여러분, 여름철 선크림 제대로 바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그냥 쓱쓱 바르고 끝내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잘못된 선택과 사용 습관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진료하면서 선크림 하나로 10년 후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의 실제 임상 경험과 각종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선크림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선크림에 대한 오해는 사라지고 피부를 지키는 진짜 방법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먼저 왜 선크림이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외부 요인 중 하나인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피부 상태가 정말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되면서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 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광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UVA, UVB, 그리고 UVC입니다. 우선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UVA랑 UVB입니다. UVB는 피부에 화상을 입히거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강한 자외선인데요, 여름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빨갛게 타는 거 바로 UVB 때문입니다. 이 UVB는 파장이 비교적 짧아가지고 피부 표층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차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UVA입니다. UVA는 파장이 길어서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UVA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UVB처럼 빨갛게 타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우리 피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많이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UVA 때문입니다. 차 유리창은 UVB는 어느 정도 차단하지만 UVA는 상당 부분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운전석 측면 유리로 태양빛이 더 많이 노출된 왼쪽 얼굴에 더 많은 자외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창가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자외선 중에서도 특히 UVA가 피부 노화에는 치명적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자외선 차단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실제로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면 피부 노화의 약 80% 정도가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 등 대부분 문제가 사실 자외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선크림 종류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선크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제 자신한테 맞는 선크림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무기자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기자차는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무기물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막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에 작은 거울들을 깔아놓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이 들어오면 이 거울들이 자외선을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르자마자 즉시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의 장점은 성분이 비교적 순하다는 건데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나 어린이용으로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감한 피부를 가진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것도 대부분 무기자차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하얗게 백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땀 흘리면 눈이 좀 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무기자차 성분들이 땀과 함께 흘러내리면서 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기자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서 방출하는 방식이죠.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이를 흡수한 다음에 열 에너지로 변환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유기자차 선크림의 가장 큰 장점은 발림성이 좋고 피부에 남지 않아서 외관상 깔끔하다는 점입니다. 백탁 현상이 거의 없어서 화장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유기자차에는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르자마자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돼서 작용하기 때문에 한 20-30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출 한 20-30분 전에 미리 바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민감한 피부에는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유기자차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들 중에서 일부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옥토크릴렌, 옥시벤존 같은 성분들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이는 개인의 피부 타입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어린이들은 당연히 무기자차를 추천하겠죠. 성분이 순하고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다는 게 중요하죠. 반면에 피부가 튼튼하고 화장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백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적절히 섞어서 각각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인 제품들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선호하는데요. 성분이 순하고 백탁이 과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감한 피부에도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크림 고르실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SPF, PA 지수 이건데요. 이 숫자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자신에게 맞는 제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SPF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줄임말로 UVB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하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SPF 50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50배 더 오랜 시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평소에 자외선에 10분 노출되면 빨갛게 타는 분들이 SPF 50 제품을 바르면 이론적으로는 500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 이론이고요. 실제로는 땀을 흘리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시간 지나면서 제품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보호받기 어렵겠죠. 그리고 SPF 수치가 높다고 해서 차단율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SPF 15는 약 93%, SPF 30은 약 97%, SPF 50은 약 98%의 UVB를 차단합니다. 보시다시피 SPF 30과 50의 차단율은 1%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왜 SPF 50을 쓰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속성 때문이에요. SPF가 높을수록 보호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SPF 50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적도지방이나 휴양지처럼 자외선이 매우 강한 곳에서는 더 높은 수치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PA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줄임말로 UVA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보통 플러스로 표현되죠. PA 플러스는 UVA 차단 효과가 2배에서 4배, 2 플러스는 4배에서 8배, PA3 플러스는 8배에서 16배, PA4 플러스는 16배 이상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UVA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PA 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PA3 플러스 이상을 권장합니다. 특히 피부 노화 방지가 목적이시라면 PA 지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PF와 PA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이 SPF 100 PA4+ 제품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엄청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SPF 30에서 50 정도, PA는 3+ 정도의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SPF 50 PA4+ 제품을 사용합니다. 실제 효과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보호 받을 수 있고 무기자차 제품을 선택해서 피부 자극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나 가격보다는 성분과 수치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부 타입이랑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선크림을 선택했다고 해도 사용법이 틀리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크림을 2번 바르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선크림을 첫 번째로 바른 다음에 약 10분 뒤에 한 번 더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바르면 자외선 차단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굴의 경우에는 굴곡이 많아서 한 번 발랐을 때 빈 공간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시연해 드릴 때 대부분 양이 좀 부족하게 바르고 계셔요. 얼굴 전체에 바를 때는 동전 크기, 500원 크기 정도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2번 발라야 하니까 총 동전 2개 크기 정도 양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요. 무기자차 선크림의 경우에는 바르자마자 즉시 효과가 있어서 급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자차 선크림 경우는 외출 2-30분 전에 미리 바르셔야 됩니다.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돼서 작용하기 때문에 한 2-30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고 이제 기초 화장품 바른 다음에 선크림을 바로 바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출근 준비하는 동안 충분히 흡수가 되죠. 세 번째는 이제 덧바르기입니다. 선크림은 한 4-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크림의 지속력이 보통 4-5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씻거나 세안 후에 반드시 다시 발라주셔야 차단 효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한 상태에서 덧바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선스틱이나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된 파우더, 쿠션, 파운데이션 등을 이용해서 화장 위에 덧바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르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만 바르고 끝내시는데 이거는 진짜 큰 실수입니다. 목이랑 귀랑 손등, 팔 등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는 싹 다 바르셔야 됩니다. 특히 목은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목은 자외선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보면 얼굴은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신데 목에 주름 많이 생기신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목에 선크림 안 바르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인데요. 귀는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인데도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귀에 피부암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꼭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등과 팔도 중요하죠. 운전할 때나 야외 활동할 때 손등과 팔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니까 특히 여름철에 반팔 입을 때는 노출되는 팔 부분 전체에 싹 다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 세안 방법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컨텐츠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의 보관과 유통기한 관리도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 보관하시거나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피부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방법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크림은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 노출되면 제품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차 안에 선크림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안 됩니다. 차 안 온도는 매우 높아질 수 있어서 제품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냉장고에 보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제품 질감이 변할 수가 있고 꺼낼 때마다 온도 변화로 또 제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상온에서 직사광선만 피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선크림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선크림을 개봉한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진행되고 이제 세균 오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품 색이나 냄새, 질감이 변했으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변질된 제품을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도 없고 피부 트러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되도록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셔야겠죠. 할인 제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선크림을 사용하고 겨울이나 흐린 날에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잘못인데요.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계절별 자외선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5월부터 가을까지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특히 UVA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고요. UVA가 바로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철 자외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도는 여름보다 약하긴 한데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눈이 내린 후에는 자외선 반사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키장에서 고글 없이 스키를 타다가 설맹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흐린 날의 자외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있어도 자외선의 한 80% 정도는 지면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은 UVB는 어느 정도 차단하지만 UVA는 상당 부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창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차를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부 노화를 막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내내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절과 활동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되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입니다. 이미 생긴 주름이나 색소 침착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매일 아침 선크림을 2번 바르고 외출 중에는 4시간마다 덧바르는 것, 이것만 지켜도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몇 년 후에 거울을 보시면 이 습관에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피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하는 동안 리프팅 닥터 H였습니다.